안녕하세요.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집트 노예 시대 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포로 시절은 요셉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시간이지요. 요셉 시절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요. 모세가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의 시대, 그 시대를 이집트 포로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쟁에서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것은 아닌데요. 이집트 출애굽 때의 상황이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탈출, 포로된 것에서의 탈출이다 이야기를 해서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요셉 때를 1800년대, 기원전 1800년대 정도로 보고요. 모세의 출애굽 시기를 기원전 1446년 혹은 1200 몇 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400년에서 500, 600년 정도의 시간을 어림잡아 이집트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원전 1446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낸 겁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970년이라고 하니까요. 970년에서 4년,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 계산을 해보면 1446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계산은 고고학적인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맨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곡식 창고, 도시를 건설하도록 시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 것이 람세스 2세 시절 1200년대쯤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1400년대하고는 좀 200년간의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민족들과 엄청난 쟁투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자들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압, 에돔, 블레셋 하는 이런 민족들은요 12세기, 기원전 12세기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 그리고 그 여러 민족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00년대라기보다는 그 후반, 그 후대인 1200년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18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혹은 12세기, 13세기 정도가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시대였구나 라고 우리는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집트 왕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이 성서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민족들이 하나 둘 이집트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매우 살기에 척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많은 유목민들이 이집트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유목민들 중에 1650년경, 1648년 혹은 1680년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로 넘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중앙 정권에까지 침투를 하고 마침내는 그 중앙 권력을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 힉소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민족 지배자, 이민족 통치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를 지배해버린 사람들, 이런 뜻인 것이죠.
1650년경에서 1540년경의 약 108년간의 그 시대를 이집트가 외부인에게 실권을 빼앗긴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 힉소스들은 이집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문화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온 철기 문화를 융합시켜서 매우 훌륭한 문명의 발달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힉소스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이집트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의 권력을 쟁취하고 이집트의 지배자가 됐는데, 그러면 자기 원래 문화대로 이집트를 지배하고 싶기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집트의 원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사람보다 더 이집트적인 시대가 힉소스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1540년에 마침내 힉소스의 통치 시대가 마감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정권을 다시 차지한 이집트 사람들은 철저한 이민족 배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민족 박해 정책을 쓰게 되죠. 힉소스 시대에는 이집트화를 추구했고 힉소스 시대가 끝난 후에는 이민족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이집트적인 것만이 그들에게 강요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해 시대이고 억압의 시대를 지냈던 것이죠. 이집트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이죠. 하지만 굳이 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집트의 문화는 풍요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파괴입니다. 파괴를 통한 풍요, 파괴를 통해 얻어지는 풍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의 문화인 것이죠.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절 우기 때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다 죽습니다. 다 파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그 이후에 그 물길로 인해서 풍요로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이게 이집트 문화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싹 쓸려 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파괴된 그곳에 비로소 최고의 풍요가 솟아나는 것이죠. 파괴를 통해서 생성되고 그 생성 이후에는 파괴가 찾아오고 생명과 살림과 공존과 평화의 문화가 아니라 너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파괴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만 하는 문화, 그것이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이 드라마틱하게 그 포로된 것에서 탈출했다, 그 탈출의 힘이 그 민족의 신에게 있었다, 그런 드라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괴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파괴해야만 하는 그 문화, 그 문화를 뚫고 공존의 문화, 살림의 문화, 함께하는 평화의 문화를 우리말로 하자면 공존의 신앙, 평화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출애굽은 단일 민족의 출애굽이 아닙니다. 여러 뜨내기들, 불황자들, 거지들, 강도들, 깡패들, 핫비루, 앞비루라고 하는 나그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무나 잡탕으로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문명, 공존 평화, 상생의 문명, 우리말로 하면 공존 평화, 상생의 신앙,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한 신앙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신학 평생 신앙이었습니다.